그러면 오후 세션의 세 번째 이제 세션이죠. 네, 원모바일 마케팅, 파편화된 마케팅 사일로를 파괴하는 도전의 시작에 관련된 결국에는 크로스 플랫폼 마케팅과 측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윤거성 지금 현재 브랜치 아태 지역 전략 고객 성공지원팀 총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긴 시간 아침부터 세션 들으시느라 고생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다른 좋은 세션도 많은데 제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바일 마케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디바이스 환경에 대해서 사용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고객한테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을지, 마케팅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브랜치에서 한국 고객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에드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래매틱 광고 사업을 해봤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치는 어떤 회사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는 들어온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시작은 링킹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는 굉장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데스크탑, 모바일, 그리고 태블릿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고가 또는 이 사용자가 봤던 이 채널이 어디에서 클릭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가장 렐러번트가 높은 플랫폼으로 사용자를 정확하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링킹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리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리포트를 하는 부분이 마케팅 애널리틱스와 어트리뷰션 영역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가장 마켓에서 활성화된 탑 200개의 브랜드들 중에서는 저희가 마켓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 5년 정도 저희가 들어온 지 되었다 보니까 주요 커머스, 게임, 브랜드들 그리고 금융권들까지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고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자급자족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의 가치를 교환하기 시작하면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마케팅에 대한 수단도 바뀌었고 방법도 바뀌었고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적인 어프로치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고자 하는 답은 어떻게 신규 유저를 모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모인 유저를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큰 고민일 거예요. 모바일은 우리가 결국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치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일으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모바일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는 사용자 한 명이 단순하게 쓰고 있는 되게 유니크한 디바이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마케팅의 니즈에 따른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정확한 분석과 어프로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모바일 마켓 성장은 굉장하게 빠르게 그리고 정말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모바일 마켓을 어떻게든 해보고 싶어하는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케팅 기술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같은 링킹 플랫폼과 그리고 마케팅 애널리틱스 플랫폼도 같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게 마케팅의 성과를 측정을 했었어요. 모바일에서.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마케팅의 성장 방법이, 측정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즉 저희 회사도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 업계에 어프로치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 그리고 마케터분들의 지식과 경험 역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에 따르면 웹 쪽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4, 5년 전에 모바일 웹 또는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 마케팅을 측정하고 집행하는 방식과 오늘날의 방식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웹의 시대는 끝났고요. 앱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온갖 통계 자료들은 다 그러한 지표들을 대변을 합니다. 우리가 모바일에서 인터넷을 할 때 전체 사용자의 90% 이상의 시간은 모바일 앱에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버전 레이트, 구매 전환율 같은 데이터를 살펴볼 때도 웹과 대비해서 모바일 앱에서의 전환율은 무려 6배나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앱이다, 모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마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은 바로 이 지표인데요. 전체 90%의 이상의 소비자의 사용량이 모바일 앱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사용량 중 85%가 단 5개 앱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이 마켓에는요 600만 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이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유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우리가 잘 아는 주요 메이저 서비스들이 엄청난 그리고 가치를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모바일 앱이 중요한데 모바일 마켓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자를 다운로드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는 완전히 지났고요. 어떻게 우리 소비자를 계속 우리 서비스에 남아서 있게끔 할 것인가, 경쟁 서비스에 가지 않고 우리 서비스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이 리텐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이 리텐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즉 소비자의 모바일 사용량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디바이스에 대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몇 가지 나올 텐데요. 이 통계 자료는 저희 브랜치가 작년 한 해 동안 약 60억 건의 앱 인스톨과 그 사용자의 인앱 이벤트 데이터들과 그리고 저희가 직접 분석한 약 50억 건의 웹 세션을 기반으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잘 나가는 상위 회사들이 크로스 플랫폼 전략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표는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을 할 때 그때 사용자가 얼마만큼 우리 서비스에 잔존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서비스지만 크로스 플랫폼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자가 얼마만큼 더 우리 서비스에 남아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많은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죠. 우리가 크로스 플랫폼을 써야 된다는 거, 사용자가 크로스 디바이스를 쓴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세요. 여러분 자체가 마케터이시지만 여러분은 다른 회사의 소비자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조차도 내가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24시간 왼종일 나는 데이터에 액세스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변하기 위해서 마케터들이 취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테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누가 이런 용어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샌가 커스터머 디시전 전이 또는 커스터머 디시전 맵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용자는 이렇게 복잡한 전이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각각 사용자를 어떻게 어프로치하면 돼요? 라고 하는 수많은 마케팅 가이드와 매뉴얼을 서로 다른 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대부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페이드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케팅 믹스를 쓰시면서 사용자들을 어프로치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증은 과연 내가 이것을 제대로 통합해서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전략 자체가 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심하셔도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글로벌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불과 1년 반 전에 나름대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테크 베이스의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회사의 마케터 1000명에게 성능을 조사를 했었을 때 그중에 80% 이상의 사람들이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측정 자체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년 반 전에도 그들은 어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심화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로스 플랫폼을 크로스 디바이스에 사용한다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가장 큰 문제는요, 디지털 마케팅 채널의 사용자를 정의하는 기준, 즉 저라고 하는 윤거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냥 윤거성 휴대폰 번호는 뭐, 이메일은 뭐라고 정의하면 너무나 쉽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했을 때 방통위와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질타와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회사는 국내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왜 어려운지,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쿠키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의 쿠키가 뭐 개인정보다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쿠키는 정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서드 파티 쿠키입니다. 즉 저라는 사람이 웹브라우저에 들어갔을 때 저를 뭔가 타겟팅을 하는 매체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랑 B랑 C 세 개의 매체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매체는 저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각자 매체가 정의하고 있는 매체의 쿠키를 발급하게 됩니다. 즉 이미 저는 한 사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는 도대체 마케팅을 진행할 때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웹사이트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매체가 각자의 쿠키 값으로 저를 정의하고 있고 저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순서대로 A 매체 클릭하고 B 매체, C 매체 클릭한 다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A, B, C 다 서로 다른 쿠키의 밸류를 가지고 저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사이트에서 뭔가 구매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데이터는 또다시 별도의 애널리틱스 툴에서 세션 아이디라는 걸 가지고 아마 분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 세션 아이디도 달라요. 서로의 사용자의 아이디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매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현재 웹 환경에서 쿠키를 기반으로 뭔가 사용자를 타겟팅하고 측정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반면에 모바일은 다릅니다. 모바일은 특히 앱 환경에서는 안드로이드와 iOS 이 두 개의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아이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화된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 세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아이디입니다. 즉 제가 서로 다른 매체를 클릭하였다 하더라도 저의 애드 아이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딱 보고 저희 같은 분석 툴 회사가 저 사람은 애드 아이디 ABC 1, 2, 3은 A 매체를 아침에 클릭하고 B 매체를 점심에 클릭하고 C 매체를 저녁에 클릭한 다음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A 매체가 라스트 클릭을 기여를 받아가는 게 맞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매체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매체는 내가 클릭시킨 유저 누구가 정확하게 언제 구매했다라는 데이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매체 입장에서는 웹과 다르게 정확하게 로그 레벨로 캠페인에 대한 성과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웹과 앱이 가장 큰 마케팅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케팅의 어떤 갭, 데이터의 발전 부분도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모바일은 문제가 없네. 우리는 모바일과 어떻게 데스크탑을 연결할지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모바일은 훨씬 더 복잡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의 모바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 마케팅은 모바일 앱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바일에서 앱만 쓰지 않거든요. 웹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앱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해서 앱 껍데기에서 웹브라우저가 막 불러와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는 세 개의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모바일에서도 이 세 개는 서로 사용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용자를 하나로 매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즉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건 역시 작은 스타트업 또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면은 사용할 수 없는 또는 사용하기 힘든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심하게 파편화되냐면요. 저라는 한 명의 사람이
페이스북 비롯해서 뭐 트위터, 지메일, 크롬 그리고 사파리 브라우저 하나의 앱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명에 대해서 각 플랫폼은 서로 다른 사용자의 아이덴티파이를 가지고 있어요. 제 핸드폰에는 약 300개 정도의 앱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300개의 서로 다른 아이덴티파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이덴티파이를 어떻게 통합을 할까요? 그게 실은 크로스 디바이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작년 여기 DMS에서도 크로스 디바이스와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과거의 크로스 디바이스와 크로스 플랫폼이 매체 중심 그리고 DMP 회사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용자의 매칭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주도하여 왔다면은 앞으로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디바이스의 측정은 트래킹 파트너, 즉 성과를 분석하는 분석 회사들이 리드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회사들이 이 시장을 바꿔나가고 리드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기 전에 트래커가 가지고 있는 진짜 비즈니스의 본질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데이터, 저 한 사람의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이트에서 발생시키는 데이터, 즉 내부 데이터라고 하죠. 그 내부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사이트에 뭘 하는지 너무나 잘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우리 고객이 우리 사이트 바깥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일 거예요. 그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매체사, DMP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사와 DMP사들은 반대로 매체 외부, 그러니까 바깥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는 알고 있는데 그 사용자가 고객 사이트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잘 모르게 돼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즉 한 명의 사용자를 외부와 내부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 연결시켜주는 방법은 바로 링크를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 트래킹 링크라는 걸 발급하실 거예요. 근데 이 트래킹 링크가 단순하게 채널을 구분하고 어떤 캠페인이 2월달, 3월달, 뭐 기획전, 크리에이티브, A안, B안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구분값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바일에서는 광고가 클릭 일어날 때 매체들이 저희 트래커 같은 회사한테 사용자의 클릭한 유저의 쿠키가 뭔지, 애드 아이디가 뭔지, 퍼블리셔의 지면이 뭐였는지, 사용자의 GPS 데이터가 있었으면 그 GPS 데이터가 뭐였는지를 다 포함을 시켜서 저희 쪽에 데이터를 보내게 돼요. 즉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아이디, 퍼블리셔의 지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성과를 더 쪼개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분석이 된 데이터들을 다시 매체한테 보내줄 때 이 사용자가 매체가 처음에 저희는 넘겼던 데이터와 함께 플러스해서 매체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같이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럼 매체 입장에서는 훨씬 더 캠페인을 동적으로 옵티마이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캠페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웹 캠페인과 앱 캠페인의 퍼포먼스는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즉 트래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데이터의 교환을 할 때 즉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로 통일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딥링크라는 걸 가지고 사용자의 크로스 플랫폼 아이디를 매칭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쿠팡, 라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마켓컬리라는 서비스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플랫폼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소를 직접 입력하지 않는 한 무조건 하나의 링크를 클릭하셔야지만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링크가 클릭이 발생되는 순간 저희는 다이렉트로 사용자를 넘기면서 웹에 있는 쿠키와 앱에 있는 애드 아이디를 1대1로 매칭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된 사용자의 풀들을 계속 모으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편화된 사용자의 정보를 하나의 사용자로 컴바인을 할 수 있게 돼요. 저희는 4만 개 이상의 앱에서 저희 링크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매월 30여 명의 유닉 유저가 저희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매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칭이 발생을 했을 때 마케터 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질까? 어떤 점이 이득일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웹과 앱에 대한 통합 분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인데 두 개의 퍼널이 있습니다. 웹의 퍼널이 있고 앱의 퍼널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보이시죠? 웹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무조건 웹사이트는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상위 퍼널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운스 레이트,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탈됐는가를 고려하실 거예요. 즉 사용자를 최초에 우리 서비스로 인게이지먼트 시키는 부분들은
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앱은 어떨까요? 앱은 인스톨이라는 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인스톨이라는 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사용자가 앱을 인스톨하기까지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앱이 인스톨되면은, 즉 사용자가 스스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앱을 인스톨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그 앱에서의 사용 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즉 앱 자체의 인앱 이벤트의 인게이지먼트 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최종 구매 전환율을 볼 경우에는 앱이 좋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여 밑으로 퍼널이 이동을 했어요. 빗금친 부분에 사용자가 이탈된 것으로 나오는데, 저 이탈된 유저들은 정말 경쟁사의 서비스로 갔을까요? 또는 그 어떠한 구매 활동도 우리 서비스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확신하실 수 있나요? 이 사용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 다시 앱으로 이동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사용자의 아이디를, 웹의 사용자와 앱의 사용자의 아이디를 하나로 매칭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퍼널에 새로운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즉 앱이 중요해, 웹이 중요해가 아니라 앱과 웹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 어프로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컴바인해서 마케팅을 진행할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의 마케팅 전략은 새로워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럼 캠페인 결과를 분석하는 우리 말고 캠페인을 집행하는 매체와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잘 유기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광고는 웹에서 클릭이 되었고요. 유저는 처음에 웹사이트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저가 앱으로 가서 앱에서 최종 구매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데이터 플로우가 발생을 하냐면요. 처음에 유저가 광고를 클릭했을 때 매체사는 저희가 발급한 트래킹 링크에 매체사의 사용자 식별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그러면 저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저희는 저희 쿠키와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같이 매핑해서 사용자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용자가 앱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는 마찬가지로 링킹 플랫폼을 통해서 웹의 쿠키와 사용자의 앱의 애드 아이디를 1대1로 매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앱에서 구매했을 때 저희는 최초의 클릭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 연쇄적으로 사용자를 측정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 사용자의 매칭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캠페인 성과를 볼 수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매체한테 결과를 알려줄 때 저희 페르소나 아이디, 저희의 매칭 아이디를 그대로 주면 매체는 몰라요. 그게 뭔지. 매체가 처음에 클릭시켰을 때 넘겨준 값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값을 같이 보내주게 됩니다. 오늘날 매체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자한테 광고 보여주고 광고 클릭시키지 않거든요. 즉 매체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킨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클릭을 유도하게 만든 이유와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결과까지 같이 보여줬을 때 매체의 최적화 엔진은 훨씬 더 좋은 최적화의 퍼포먼스를 보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머신러닝, AI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냉장고라는 걸 검색을 했어요. 이제 결혼한 지 만 10년이 돼가지고 냉장고가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해서 하나 바꿔야 되는 시점인데,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라는 사이트에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딱 구매하려고 보니까 장바구니에 딱 담았는데 그 순간에 이거를 앱에서 회원가입하고 구매하면 5,000원에 할인해 준다는 배너가 떴어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저는 앱을 설치를 하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통합되지 않은 환경에서 현재 이러한 사용자들은 어떻게 판단이 되고 어떻게 마케팅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요, 사용자 정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웹, 냉장고를 받지만 구매하지 않은 유저. 앱, 오가닉으로 유입돼서 냉장고를 구매한 유저.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웹, 다양한 브랜드 광고의 냉장고를 리타겟팅하자. 할인 프로모션을 보여주자. 앱, 냉장고의 보완제를 보여주는데 오가닉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즉 우리 브랜드의 로열티가 있는 유저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한테 광고는 더 높은 CPM 비딩을 하자, 더 비싸게 광고를 노출시키자라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합된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다면요, 사용자 정의는
웹에서 냉장고를 보고 앱에서 구매한 유저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웹과 앱 모두 보완제에 대한 리타게팅을 할 것입니다. 즉 리타게팅 캠페인이라는 하나의 캠페인 목적으로 봤을 때 웹 리타게팅과 앱 리타게팅을 구분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리타게팅 전략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용자 아이덴티티를 좀 매칭하는 것들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크로스 플랫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튠에서부터 이제 넘어와서 브랜치까지 전체 마케팅 애널리틱스 쪽을 많은 고객들과 하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대시보드에는요 페이드 광고 아니면은 오가닉이에요. 저희는 마케팅 성과를 측정을 하지만 오직 페이드 광고에 대한 성과만 측정을 하고 있어요. 작년 4분기에 한국 고객들의 실제로 3개월 정도에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제가 좀 취합을 해봤는데요. 각 인더스트리별로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숫자가 오가닉으로 발생한 인스톨입니다. 전체 인스톨 중에 80%가 오가닉 또는 50%의 인스톨이 오가닉이고요. 매출은요, 적게는 40%, 많게는 거의 70%에 달하는 구매가 다 오가닉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케터로서 저걸 정말 오가닉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래, 오가닉이다 이거는. 딱 인정하시고 우리가 마케팅 더 분발해야겠다라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기여가 단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유저들일까요? 저거는 정의를 다르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가닉이 아니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언노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페이드 광고만을 측정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게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하나의 한계점입니다. 즉 크로스 플랫폼을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사용자를 잘 아이덴티파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우리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크로스 채널에 동일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저희 실제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저희 브랜치 전체 데이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광고만 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트래픽 한 60% 정도가 오가닉으로 나오고요. 광고를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트래픽의 뭐 한 20% 정도만 오가닉으로 언노운으로 발생이 되고 그 외에 애드, 모바일 웹에서 들어온 사람들, 사용자 간의 링크를 쉐어하는 리퍼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다양한 채널에 따른 경로에 대한 어트리뷰션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광고에 대한 성과가 줄었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광고가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만큼 줄어드는 사용자는 실제로 모바일 웹과 리퍼럴과 이메일 서치에 간접적인 기여를 한 어시스트 개념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즉 각각의 마케팅 채널이 서로 컴바인이 될 때 우리가 사용자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기여와 노력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광고만 쓸 때, 그리고 하나의 광고가 아닌 여러 가지 플랫폼들 채널을 같이 믹스해서 캠페인을 운영을 할 때 사용자의 리텐션율, 즉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오래 머무는 비율의 시간들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광고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광고는요, 여러분들이 사용자를 가장 많이 노출시키고 끄집어 드릴 수 있는 좋은 채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광고만 했을 때 사용자의 전환율은, 리텐션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 간의 어떤 지인 링크를 추천하는 것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제품을 사려할 때 링크를 쉐어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리퍼럴이라고 하는데, 이 리퍼럴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들의 리텐션율은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꺾이는 변곡점조차 훨씬 더 완만하게 사용자가 이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스마트 배너예요. 스마트 배너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모바일 웹사이트에 갔을 때 아까 쿠팡의 애처럼 앱으로 전환하세요라고 하는 배너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그 배너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떠한 전환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스마트 배너의 사용자 리텐션율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서비스 수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의 벤치마크 수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 사용자 리텐션을 지키고 있는가 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별 구매 전환율이라는 거는 되게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액퀴지션 시키는 거는 광고가 맞아요. 하지만 구매 전환율이라는 걸 끝까지 사용자를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메일, 스마트 배너, 리퍼럴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큰 사용자의 전환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광고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채널을 같이 응집을 했을 때, 같이 믹스해서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역시 마케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리포트할 수 있는 수치는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크로스 채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메일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국 고객분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하세요. 이메일 효과가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진짜 이메일 효과 없으실까요? 여기 최근에 해외여행 가보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예. 해외여행 가실 때 여행 사이트에서 결제하시죠. 그러면 어떠세요? 바로 이메일 오지 않나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또 이메일 오지 않나요? 비행기 티켓 확인하고. 예. 여행 사이트만 보다 하더라도 이런 이메일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이메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이메일을 알려주고 이메일을 보내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즉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의 인게이지먼트 가장 잘 된 유저예요. 역사상 제가 아는 그 모든 마케팅 툴을 통틀어서 가장 개인화된 타겟팅을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게 이메일일 것이고요. 이 이메일은 모바일 시대에 다시 새롭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체 이메일의 오픈율이 70이 모바일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전체 예전에 데스크탑만 했을 때보다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전체 이메일 오픈율을 2배에서 3배 이상 견인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메일 마케팅을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도비가 이런 이메일 마케팅 회사를 4.6조 인수했어요. 굉장히 큰 수치죠. 예. 그 정도로 이메일 마케팅은 지금 굉장히 핫해요. 이메일 마케팅을 잘 쓰는 저희 고객 중에 하나의 사례인데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결제를 하면은 이렇게 이메일 보내요. 이메일 보냈을 때 이메일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사용자가 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 앱이 있으면 앱으로 보내고요. 앱이 없으면은 마켓으로 보낼지 아니면 웹사이트로 보낼지도 결정할 수 있어요, 마케터가. 만약에 웹사이트로 갔다? 그럼 웹사이트에 가서 컨텐츠를 보다가 스마트 배너를 클릭해서 앱을 설치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봤던 그 페이지가 바로 오픈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사용자의 경험이 끊이지 않게끔 가장 심리스하게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가치가 되는 거죠. 인스타카트라고요.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이제 식품을 딜리버링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최근에 한 7천억 정도 투자를 받은 굉장히 큰 스타트업인데, 여기가 이메일에 저희 딥링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즉 크로스 플랫폼을 대응할 수 있는 딥링크를 쓰셔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진행했더니 기본적인 이메일 퍼포먼스가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리포트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북미에서는 이메일의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메일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메일을 사용자의 시나리오에 맞게끔 잘 설계해서 자동화된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메일 마케팅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리퍼럴이에요. 리퍼럴은 이 최근에 되게 크게 부상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필립 코틀러가 2017년도에 마켓 4.0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로열티를 정의하는 패턴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최초 서비스를 인지하고 그러다가 쭉쭉쭉 오다가 맨 마지막에 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는 것은 반복 재구매가 아니라 그 브랜드를 옹호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옹호하는 활동과 브랜드에 대한 질문을 하는 활동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만 10년이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를 사려고 하면은 제 뜻대로 사면 안 돼요. 예. 한두 번 용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안 돼서 무조건 저는 링크를 저희 와이프한테 보냅니다. 나 이거 사도 돼? 하면은 와이프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구차하게. 저는 그 순간 그 브랜드를 옹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와이프가 너 그거 말고 다른 거 사라고 하면서 다른 제품을 저한테 추천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때 와이프도 저한테 이 제품이 왜 너한테 좋은지를 알려줄 거예요. 즉 와이프도 그 브랜드를 옹호하는 과정입니다. 되게 여러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런 활동들이 실제 우리 마케팅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많은 이커머스 고객들과 작년에 했던 테스트 중에 하나가 가정은 이거였어요. 젊은 층 10대 유저들은 제품을 주로 하나씩만 구매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지 않고 이 링크를 자기 친구들과 또는 지인들과 쉐어하면서 야 이거 괜찮냐? 이거 사볼까?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다.
즉 젊은 층들한테는 반품 위주의 구매가 일어나는 사람들한테는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는데 안 산 사람들의 세그먼트만큼 링크를 쉐어했는데 구매하지 않는 사람의 세그먼트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했었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캠페인을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죠. 링크를 쉐어하면은 그 링크가 다양한 곳을 통해서 이메일이 됐든 메신저가 됐든 SMS가 됐든 거기 통해서 전달이 될 거고요. 그거를 클릭하면 아까 에어비앤비에서 봤던 사례처럼 앱이 있으면 앱으로 없으면 웹으로 이렇게 랜딩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핀터레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이걸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어떻게까지 쓰고 있냐면은 거기는 심지어 로그인까지 연결을 합니다. 제가 이 상품 보다가 이 피닛을 딱 하고 링크를 메신저로 쉐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클릭한 사람이 웹으로 갑니다. 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웹에서 보다가 괜찮네, 나 핀터레스트 가입해야겠다고 핀터레스트 가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앱으로 가야지 하고 앱을 설치를 할 거예요. 앱을 설치하고 오픈을 딱 했는데 그 순간 핀터레스트의 앱에 자동으로 로그인까지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런 리퍼럴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으세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하시고요. 지금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권 같은 경우들이 이런 리퍼럴을 통해서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면 그거에 따른 금리 우대해 주는 것들, 이런 식의 일종의 리워드와 연결된 그런 캠페인들도 많이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소비자들은 우리 지인의 추천을 되게 신뢰한다라고 해요. 그런 통계 자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리퍼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의 구매 전환율이라는 걸 봤을 때 광고, 이메일, 스마트 배너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사용자의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데이터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분석하지 않은 데이터여서 제가 별도로 저희 엔지니어링 팀에 요청한 자료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리퍼럴 링크를 활용하는 유저와 리퍼럴 링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유저의 구매 전환율의 밸류를 좀 비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이라도 리퍼럴 링크를 지인들에게 쉐어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배 이상 높은 사용자의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포커스하셔야 되는 거는요, 리퍼럴을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가 리퍼럴을 쓰고 있는가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많이 옹호를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떡볶이 코트에서 노스페이스 패딩에서 이제 롱패딩까지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이 야 우리 내일부터 롱패딩 입자 하면서 다 같이 롱패딩을 입었을까요? 롱패딩의 다음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한 명이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시장에 확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게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저 링크를 쉐어하는 저 인플루언서를 찾는 거예요. 그 리퍼럴을 사용하는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사이트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VIP 마케팅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서치에 대한 부분인 거죠. 모바일 앱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되게 홀대받고 있는 마케팅 채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검색 광고입니다. 근데 검색 광고는요, 여전히 단일 채널로서는 가장 압도적인 광고 플랫폼이에요. 디스플레이 광고보다 내가 직접 검색한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의 숨은 니즈, 즉 인텐트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검색 광고는 다 웹으로 가니까 이게 무슨 앱 마케팅과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전체 인스톨 중에 40% 인스톨은 재설치 유저인 거고요. 이 재설치 유저들의 65%가 바로 검색으로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검색이 여러분들의 앱 마케팅에 주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대변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구글을 쓰는 이제 외국과는 조금 약간 다른 분위기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은 네이버가 압도적인 검색 플랫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고객들은 이제 네이버에다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지만 네이버를 통해서 사용자를 앱으로 액퀴지션 시키는 활동들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정책이 그것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고객 중에서는 단 3%의 고객만이 앱 마케팅에 검색 광고를 활용하고 계세요. 전체 90% 이상의 고객은 검색 광고는 무조건 웹 또는 모바일 웹으로만 랜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웹으로 간 유저가 그냥 웹에서 구매하고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키워드 선별을 잘해가지고 키워드 비딩 잘해서 웹으로 간 유저가 앱도 설치할 거고요. 앱에서도 구매를 할 거예요. 또는 앱으로 갔던 앱이 있는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웹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보고 뭔가 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는 유저들이 있을 텐데 이 유저들은 여러분들의 마케팅 영향력을 전혀 못 받았던 유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마케팅에서 누락이 된 언노운 유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검색 광고도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측면이고요. 검색 광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웹으로 많이 랜딩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웹으로 들어온 유저를 다시 사용자들을 전환을 자연스럽게 앱으로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아까 나왔던 스마트 배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제품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웹으로 갔어요. 모바일 웹으로 가가지고 이 상품을 사려고 딱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갑자기 배너가 뜹니다. 이 제품을 앱에서 보세요. 뭐 할인을 드릴게요. 이런 식의 아까 쿠팡과 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앱을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앱을 오픈을 했을 때 그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봤던 비비고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이런 것을 디퍼드 딥링크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사용자의 경험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웹 광고, 웹으로 트래픽이 전환된 유저를 앱으로 자연스럽게 연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플랫폼들은 되게 활용 범위가 넓어요. 적어도 저런 걸 한다는 것은 웹사이트에 뭔가 스크립트나 픽셀을 설치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는 거거든요. 즉,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식의 배너를 보여줘. 컨텐츠를 3개 이상 봤을 때 인터스틸로 배너를 띄워줘. 또는 앱이 있으면 왜 앱에서 안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여줘. 앱이 없으면 앱을 설치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여줘. 이런 것들을 마케터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팅된 것들은 개발팀의 도움 없이 마케터분들이 아주 편하게 대시보드에서 이런 지면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A/B 테스트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마케팅 오토메이션을 모바일 웹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여기는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뭐 좀 무료로 좀 보다가 광고가 떴을 때 서브스크립션 하시면은 뭐 광고를 빼줄게요.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컨텐츠다 보니까 캐릭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배경이 어디였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자유롭게 써가지고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마케터들이 만드셨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사용자가 웹으로 왔을 때 그 스마트 배너에 노출된 사람의 비율이 60만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4만 명이 광고를 클릭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한 사람 중에 절반인 2만 명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성과죠. 그리고 이 사용자들의 향후 LTV도 그렇지 않은 유저들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거기에 대한 대응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가지고 계신데 항상 두려우신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맞는가? 또는 글로벌은 다 이런 게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걔네들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요. 글로벌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늦었다라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술적 환경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이 기술적 환경은 사용자의 아이덴티파이를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 이 다른 아이덴티파이를 어떻게 하나로 합치고 매칭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가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광고만이 아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마케팅 채널을 동시에 믹스하셔서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이렇게 모인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은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가신 캠페인 전략을 취하실 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양한 서비스에 항상 사용자를 유입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 사용자를 유입시킬 때 하나의 링크를 쓰시면은 그 링크가 사용자들을 1대1로 매칭시켜주는 비율을 계속적으로 정교하게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가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에도 역시
통합된 링크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 사용자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통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진 결과를 매체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피드백으로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면은 이 매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캠페인에 대한 ROI를 계속 높여줄 거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정도의 레거시는 갖춰놓고 있으실 거예요. 크로스 플랫폼 환경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크로스 채널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크로스 채널별로 다 각각의 파편화된 마케팅 성과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바뀌실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사용자 정보를 먼저 통합을 하시고요. 그리고 통합됐다라는 것은 즉 하나의 링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했을 때 통합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다시 사용자 통합 정보망에 넣으시면은 계속 사용자 정보는 리프레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일한 정보를 매체 캠페인들한테, 채널들한테 제공한다면은 채널들은 서로가 최적의 캠페인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경쟁하고 노력하는 결과가 되겠죠.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각각의 이미 힘들게 만들었던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 트래커들 그리고 어트리뷰션이 생각하고 있는 크로스 디바이스 2.0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마케터들 대상으로 한 500명 정도의 마케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결과예요. 85%의 이제 마케터 분들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DMP 사업자들도 아이러니하게 마케터는 향후 서드 파티 데이터의 사용을 줄일 것이고 퍼스트 파티 데이터의 사용량을 높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외부의 많은 사용자의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데이터의 가치는 훨씬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크로스 플랫폼 환경에서 언젠가는 모바일 앱이 또 바뀔 거예요. 또 다른 디바이스로 바뀐다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사용자를 리치하고 그 사용자들한테 올바른 크로스 마케팅 전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저희는 저 맨 앞에 문 앞에 이제 세션의 부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제 이름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네, 어디서 이제 나쁜지 못하는 이름이라서 쉽게 찾아주시고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